예, 이제 오늘은 10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뭐 이렇게 화면이 좀 약간 지난번하고 약간 다르죠, 분위기가. 지금 그 전에 찍었던 그 장소가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좀 찍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괜찮게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이 보이는 화면이 약간 이제 중간 정도에 있어서 판서할 때 뭐 이제 왼쪽에다가 좀 판서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있고 오른쪽도 뭐 일부 할 수 있지만 그게 좀 다른데 이번 주차만 여기서 이제 찍고 다음 주차는 또 원래대로 찍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컨볼루션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구조를 한번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내드린 게 있으니까 아마 그 숙제를 해보면서 이 구조를 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지금 입력은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따져봤더니 7개라고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입력이 여기 사실은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렇게 7개로 봐서 0을 붙였는데, 이 0은 사실 이쪽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차수가 여기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값이 요 위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다항식으로. 그러니까 요 뒤에다가 0을 붙여야지만 요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써주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0을 쓰는 이유가 이제 5개인데 7개를 쓰는 이유가 이게 7개가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개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입력이 보시면 4차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요 계산하는 요 레지스터의 요 다항식의 차수가 2차까지 돼 있으니까 4차와 2차 제일 큰 거를 2개를 곱해주면 6차가 되잖아요. 그죠? x의 6승.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부터 6승까지가 7개가 되니까, 그래서 7개가 이 입력이 나온다라고 해서 0을 여기다 붙여줘서, 그렇게 이제 값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입력이 7개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 사실은 한 개가 3개로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한 거죠. 이렇게 3개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7 곱하기 3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입력이 7이었는데 출력이 21이 됐으니까 몇 배가 더 증가된 거예요? 3배가 증가됐죠. 그죠? 3배가 증가된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3배가 증가된 거를 사실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최종 결과를 보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쉽게 또 우리가 판별하는 거가 있어요. 이 속도가 3배가 증가하는 거는 뭐 때문에 3배가 증가를 할까요? 이게 3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출력단이 3개가 있어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요 출력단이 3개가 있기 때문에 3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로 표시하느냐? 요걸로 표시하는 거죠. 요 R이라는 게 이게 뭐 레이트라는 거의 약자인데 레이트 비율이잖아요. B를 얘기하는 건데 이 B가 3분의 1이라는 요 뜻은 뭐냐면 요 놈을 1이라고 봤을 때 얘 하나가 3분의 1이다 그런 뜻이에요. 얘도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그래서 다 되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게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출력단이 3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4분의 1로 써 있으면 출력단이 4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4배 속도가 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요 R 값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K 값은 요 레지스터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개가 컨볼루션 요 부호기의 그 박스 안에 요 2개 값이 주어지거든요. 요 2개를 보고
이게 몇 배 빨라지겠구나. 그리고 레지스터가 몇 개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컨볼루션 부호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러를 정정해 주는 거죠. 이런 거에서 뭐 듬성듬성 하나씩 둘씩 깨져 있더라도 나중에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듬성듬성 깨지는 거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막 이렇게 뭐 첫 번째만 다 깨지고 또 두 번째만 다 깨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땐 첫 번째, 어떨 땐 두 번째, 뭐 어떨 땐 뭐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시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하게 에러가 생겼을 때 그거를 원래대로 복귀해주는 랜덤 에러 정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이 컨볼루션 부호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배를 짜는 길쌈 부호기라는 말도 쓴다 그랬잖아요. 길쌈 부호기. 이제 배를 짜는 게 이제 길쌈이라는 그런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길쌈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이제 이 기계가 이렇게 막 있으면 여기다 이제 막 실을 이제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그 못이 뭐 3배 이런 옷이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실을 여기다 하나 착 넣어가지고 또 이제 발로 이렇게 밟으면 이 기계가 착 돌아가서 또 한 칸 짜지고 또 실을 탁 집어넣으면 또 한 칸 짜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동작되고 집어넣었다가 동작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가 얘랑 좀 비슷하다. 그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구조를 통해서 값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래서 이제 길쌈 부호기라는 용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쓴다. 이제 컨볼루션 부호기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길쌈 부호기라는 이런 용어도 쓰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 배웠던 거가 요 컨볼루션 부호기에 대한 거 요거 이제 한 개만 이제 우리가 한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뭐 여기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컨볼루션 부호기가 R 값이 2분의 1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이제 쓰는 실제 구조예요. 우리가 아까는 3분의 1로 된 거를 한번 이제 해봤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샘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제. 근데 실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R 값이 2분의 1이니까 출력단이 몇 개 있다고요? 2개가 있는 거죠. 그죠? 몇 배 빨라요? 2배 빠른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입력이 1.2K bps라는 데이터가 들어가면 얘를 통해서 2배 빨라져야 되니까 2.4K bps가 된다. 이렇게 이제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K가 9라고 써 있는 거는 레지스터 수가 9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9개를 통해서 복잡한 구조를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K가 3인 그런 거에 대한 예를 들어준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근데 이런 값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주어지면 레지스터가 몇 개가 있고 속도가 몇 배 빨라지는 거구나. 그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코드 심볼 반복하고 블록 인터리버 그 다음에 YC 코드. 이제 이렇게 큰 이 덩어리 기능만 이제 잘 알면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우리가 뭐 이렇게 알아야 될 기능들이 많이 없어요. 조금씩 달라지는 사항, 조금씩 추가되는 사항, 변경되는 사항, 이런 것들만 이제 유심히 우리가 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이제 보면 이거죠. 이게 뭐냐면 심볼 반복기. 이거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반복시켜줘서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쓰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원래 이제 데이터거든요. 원래 이 데이터의 이 값인데 이 P가 파워죠. 파워가 2라는 값을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값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볼 반복기를 통과하면 바뀌어요, 그림이. 근데 여기에 이제 잘못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2가 아니라 1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사실 좀 낮아야 되겠죠. 이게 정확한 그림은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높이가 반으로 준 이러한 그림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면적은 뭐 얘 2개 더하면 뭐 이제 거의 같게 뭐 나오는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단지 파워를 반으로 낮춰줬다. 예, 그런데 이제 얘가 이 시간상으로 이러한 이제 주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2개로 쪼개졌잖아요. 그죠? 2개로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의 그 또 주기의 값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걸 심볼이라는 이름을 바꾼다. 근데 훨씬 더 잘게 쪼개져 있는 거에서의 그 하나의 그 단위 값은 칩이라 그랬죠. 그죠? 칩. 비트가 막 쪼개져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1개짜리가 2개로 이렇게 갈라지거나 뭐 3개로 갈라지거나 그런 2-3개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심볼이라는 단위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 볼 때는 이게 주기가 이렇게 짧아지지만 주파수로 볼 때는 얘보다 이제 주파수가 더 훨씬 더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는 심볼 단위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볼 반복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파워를 작게 써주게 하기 때문에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씁니다. 세이브. 전력을 줄어들게 해서 전력을 세이브한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던 게 2개로 늘어났으니까 또 뭐 이렇게 똑같은 놈이 이제 반복되는 건 사실은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컨볼루션 부호기를 통해서 1개짜리를 3개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점점 쌓이게 되면 내가 처리하는 용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또 에러가 생기는 거를 또 고치기 위해서 늘리기도 하고 또 파워를 감소하기 위해서 또 늘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한다 이거죠. 그럼 계속 늘리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가면 또 이제 많이 늘어난 놈들을 또 이렇게 가지를 쳐주는 그런 기능이 또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심볼 반복기 기능은 간단하다.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와시 코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게 이론이죠. 그죠? 중요한데 별로 어렵지가 않다는 그런 또 사실입니다. 예, 되게 재미난 그런 내용이니까요.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시 코드를 우리가 W라는 걸로 사실 썼었죠. 그죠? 근데 이제 와시 코드 중에 직교 성분이 상당히 또 강한 그런 또 대표적인 코드가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 H로 되는 코드죠. 이게 이제 이런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YC 코드라는 거가 뭐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교성이 뛰어난 그런 코드를 하다마드 코드라고 한다. 그래서 H라는 요 이니셜을 이렇게 빼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W라는 걸 이제 안 쓰고 H라는 걸 썼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저 앞단에서 본 것처럼 W를 쓰는 것도 뭐 괜찮고요. 또 H라고 해서 써도 뭐 괜찮고, 뭐, 그거는 뭐, 다르게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직교성이라는, 요 직교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죠. 그죠? 직교한다는 성분은, 그러니까 이 놈과 이 놈이 서로 직교한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 서로 다른 놈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채널이라고 하면 곱해버렸을 때 0이 나오고 같은 채널, 그러니까 같은 YC 코드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1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똑같은 YC 코드를 곱했을 때는 1, 다른 YC 코드를 곱했을 때는 0. 이게 확연히 딱 성질이 두 개로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PN 코드는 그렇지 않았죠. PN 코드는 내 거와 내 거를 곱해버리면 1이 나왔지만 내 거와 다른 놈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n분의 1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PN 코드가 7개가 있으면 마이너스 7분의 1.
또 pn 코드가 15개가 있으면 마이너스 15분의 1. 이런 식으로 pn 코드는 다른 놈들끼리 곱해도 어떤 값이 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와시 코드는 다른 놈들끼리 곱하면 완벽하게 0으로 된다. 이제 그런 사실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네, 그런데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만드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요 이제 H2라고 썼는데 요 2가 행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예요, 사실은. 2행 2열. 이게 이제 우리가 정방행렬이라고 그러는데, 2 하나만 써도 똑같은 거니까 2행 2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구조가 뭐냐면 1행 1열과 1행 2열, 또 2행 1열. 요거는 요 값이 다 똑같이 1로 써주고 마지막에 해당되는 행렬 2행 2열만 부호를 바꿔줘라. 그런 뜻입니다. 요 구조만 잘 기억을 해놓으면 이제 이걸 통해서 H4를 구할 수 있고, 이제 H2라는 놈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H4로 확장이 되겠죠. 그렇죠? H4라는 게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H2라는 게 4개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H4가 탄생이 돼요. 그러면 H4를 통해서 뭐가 탄생이 되겠어요? 8이 탄생이 되겠죠. 이 8은 어떻게 탄생이 돼요? H4를 가지고 또 4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번식을 하는 거죠. 2의 n승으로. 그러면 그 다음은 H16, 32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쭉쭉 계속 가요.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H4에 대한 거를 만드는 걸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이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요 구조가 맨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를 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줘.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써보면 H2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H2는 이렇게 된다. 그죠? 똑같이 이렇게 된다. 똑같이 이렇게. 그런데 요것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이게 H4에 대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H8은 또 요 H4를 가지고 써주고 맨 마지막 것만 부호를 다 바꿔서 요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4 곱하기 4가 나와 있는데, 이 채널은 이제 어떤 걸 쓰냐면 요 한 줄로 되어 있는 요 놈을 한 채널이 써요. 그래서 이걸 H0. 또 두 번째 줄에 대한 놈을 또 그 다음 채널이 써요. 세 번째 줄은 이렇게 쓰고, 네 번째 줄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4개의 채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H8이라는 거는 몇 개의 채널을 써요? 8개를 쓸 수 있는 거죠. H32는 32개. 우리가 그 순방향 채널의 개수가 몇 개였었어요? 64개였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64개의 와시 코드, 하다마드 코드를 쓴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H64로 되어 있는 걸 쓴다. 이제 이 와시 코드를 생성하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할 거냐 하면, 이 와시 코드를 데이터에 입혀가지고 그걸 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복원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 갑자기 이제 테이블이 나와버렸는데, 이 예제라는 거는 데이터가 0.2가 있고 0.4가 있고 2.0이 있고 1.3이 있다. 예, 이렇게 4개의 데이터, 요게 데이터죠. 그죠? 데이터를 와시 코드에
곱해서 전송해라. 그리고 뭐 0.2 여기다가 수신 후 그럴까요? 수신 후 0.2 데이터 복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푸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pn 코드를 곱하고 또 pn 코드를 없애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런 걸 배웠잖아요. 뭐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pn 코드를 이렇게 곱하고, 그죠? 이제 이건 배운 거죠. 그래서 이 두 놈을 이제 합쳐서 이제 쏘고, 그다음에 받아서 이 중에 D1을 뽑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pn 코드를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적분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뭐 부호 판별하고, 뭐 이런 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냈잖아요. 이런 비슷한 구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다가 이제 와시 코드를 또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 데이터에다가는 와시 코드를 집어넣죠. 뭐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여기를 이제 H0, 1, 2, 3 이렇게 썼으니까 요것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와시 코드를 쓸 때는 이거를 D0라고 그렇게 이제 할게요. 여기에 와시 코드 이제 H0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D1 또 들어가는 거죠. 또 요 밑에도 똑같이 이제 써야 되는데 D2도 와시 코드 집어넣고, 또 D3에 대한 것도 와시 코드 집어넣고,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싹 다 이제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쏘는 거.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이제 D0라는 데이터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뭘 곱해요? H0를 곱해줘.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적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최종 값을 뽑는 거예요. 뭐 동일한 구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에다가 요 와시 코드를 각자 곱하는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합치는 거, 그런 거를 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우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이 0.2라는 요 데이터에다가 뭐예요? H0라는 걸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가 0.4가 있었고 H1을 곱하기 이렇게 쓸까요? 또 2.0도 와시 코드 곱해주고, 또 1.3도 와시 코드 곱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보면 하나의 와시 코드가 4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어떤 시간적인 이렇게 뭐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T0라는 요 순간, 또 T1, T2, T3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동하면서 이게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1111이니까 여기 0.1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0.4에다가는 이걸 곱하는 거. 각 시간대별로 0.4, 여기 두 번째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또 0.4, 마이너스 0.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2.0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부호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네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고, 또 마지막은 두 번째, 세 번째에 데이터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제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통계이죠. 서메이션.
그죠? 그 더하는 거는 각 시간대별로 해당되는 값을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 싹 다 더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9. 또 두 번째 거 싹 다 더해주면 0.5. 세 번째 거 싹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0.9.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쏘기 위해서 만든 신호인데 이게 다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TOT, 토탈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TOT가 이제 토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이걸 합쳤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제 그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말씨 코드를 곱해야죠. 그래서 내가 요 0.1을 뽑고 싶다라고 했다면 뭘 해줘요? H0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 S 전체의 여기에 해당되는 요 값에다가 뭐래요? H0를 곱해야 된다. 그래서 H0가 1111이니까 여기다 1111 곱하는 거죠. 그러면 3.9, 0.5, 뭐 그대로죠. 그죠? 1만 다 곱해주니까. 다 곱해준 다음에 뭐예요? 적분을 해줘야 돼. 적분이라는 게 뭐죠? 다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됐을 땐 더하는 거고, 또 뭐 아날로그,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걸로 됐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적분을 해주면 돼. 이걸 다 더해주면 값이 나온다.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0.8이 나와요. 0.2를 구해야 되는데 0.8이 나왔다. 이거 뭐 틀렸나? 아니죠. 답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2차 시에서 왜 이렇게 써주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